설명해 볼게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물건을 보다 보면 특별 매각 조건으로 배당받지 못한 임차 보증금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이 있는 것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냐. 자,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 보증금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 말소 조건이라는 것은 임차인이 후순위란 얘기예요. 그죠? 후순위란 얘기잖아요. 보세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건 뭐냐면 임차인이 후순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을 비운 채로 이제 나간 거죠. 전출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점유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히 후순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거는. 요 말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길씨 거. 꼭부자 대장은 정길씨 아니잖아. 지료도 지가 상승하면 올려받나요? 지료도 일반 주택처럼 1년, 2년씩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쓰는 동안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까? 네. 안 가르쳐줘. 나도 이게 궁금했는데 소송을 통해서 알게 됐지. 소송하면서. 모르면 해보면 돼. 자, 보세요. 이 지료는요, 법원에 민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지료는 누가 정한다? 예,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료는 법원이 정한다라고 써 있다는 말은 뭡니까? 지료는 소송을 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료를 처음부터 받고 구두로 예를 들면 토지를 B가 사서 건물 주인 A에게 야, 땅세 줘. 땅이 니는 그 공시 가격은 3억이지만 실제 이거 내가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5억이더라. 야, 5억에 대해서 야, 은행이자보다 좀 적금 세게 5%만 줄래? 이렇게 B가 요구하면 A가 당연히 거절하겠죠. 야, 무슨 5억이야? 그거 4억도 안 돼. 라고 그걸로 이제 또 싸운단 말이야. 그리고 무슨 5%야? 나 1%도 못 줘. 은행이 요즘에 1%도 못 내는데 막 이거 가지고 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B가 야, 무슨 소리야? 이 땅이 대로변에 있고 요 네가 몰라서 그런데 여기 그 사거리랑 가깝잖아. 여기는 효용 가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야, 1%는 택도 없고 내가 3%까지 주라 그래. 줘. 그러면은 A가 야, 여기는 내가 이 집에서 산지 30년 됐는데 앞으로 땅세 오를 일은 영원히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요거 가지고 싸울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소송을 하면 국가가 정해줍니다. 지료는. 물론 요거 가지고도 내가 이걸로도 대법원까지 가고 헌법소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료 소송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료는 어쨌든 우리가 사유제 아닙니까? 사유 토지를 가지고 사적 토지를 가지고 지료 신청을 했는데 요거를 결정을 누가 하냐면 국유지 그 임대료 있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료 책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2심 판사한테도 물었어요. 아니 이거는 사유지인데 왜 국공유지의 임대료 기준으로 책정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사의 의견을 적어줘라. 판결문에 안 써. 여러분들이. 안 써요. 가끔 여러분들 소송하다 보면 판결 이유들을 탁탁탁탁 써줄 것 같죠? 안 써줍니다. 자기가 판단이 애매하면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원고가 이겼다, 피고가 이겼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요거는 한 진짜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 소송이죠. 그래서 이제 지료가 한번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계속 그 돈을 받아요. 매달 받습니다. 월세 이자 받듯이 매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1,000만 원 줘라. 그러면 1,000만 원을 1년 1월 1일 날 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12로 나눠서 매달 줘야 돼. 응?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지료가 상승하면 올려받냐. 자, 올려받을 때도 야, 지가가 얼마 올랐으니까 B가 올려달라는 대로 A가 올려주겠어요? 안 올려주지. 그러니까 B가 또 소송을 하는 거예요. 땅가격 올랐으니까 또 줘. 더 올려줘. 상승해줘. 그걸 상승이라고 그러나? 인상해줘. 그죠? 인상. 상승이 아니고.
인상해줘 그러면 또 그걸로 소송해서 또 결정이 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송을 몇 번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가가 조금 오르면 지료 소송을 또 해서 건드는 거예요. 찔쩍찔쩍 건들면 거기서 이제 조금 무너지죠. 이런 거가 이제 그 지료 소송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토지를 샀을 때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게. 이런 것도 사실은 강의할 때 해줘야지 이거를 막 알려줘 버리면은 조금 그렇죠. 딴 데서는 알려주지도 않는데. 자, 예, 지가가 오를 때마다 소송하는 게 계약이네요. 네, 정답. 알려드렸어요. 감정을 해서 감정가의 몇 프로로 정해놓으면 좋을 텐데요. 예, 맞아요. 몇 프로가 정해져 있어. 이게 아까 말했잖아. 국유지. 국공유지의 그 임대료 있죠? 그걸로 책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완전한 나대지는 1에서 3 사이야. 근데 주택이 허름한 단독이라도 있으면 3%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집이 땅이 3억이야. 그러면 3%짜리 0,900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토지에 단독이 있는 거가 있고 빌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번듯한 상가가 3층짜리가 탁탁탁 지어진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건 어떻게? 최대 8%까지 받을 거야. 7%, 8%.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단독주택 부지에 있냐 아니면은 이 사거리 상권 딱 있는데 여기에 상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상가 밑에 토지만 별도로 나온다고 이런 거 사놔야지. 그러면은 이제 지료도 세게 받죠. 상식적으로. 요런 거. 즉 이거는 토지의 효용 가치와 관련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감정평가사의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요것도 이런 강의는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이든지 어디서 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걸로 가지고 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마침 이제 그쪽 강의로 접어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환 씨가 뭔 질문하셨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 사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아, 오케이. 그거는 그러니까 후순위가 아닌데 여기에서 캡처해서 또 보여드려야 되겠네. 예. 네. 자, 제가 좀 전에 후순위라 그랬잖아요. 말소 기준이니까. 자, 이제 정리가 됐네요. 자, 후순위 임차권 등기자, 후순위 임차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말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단서가 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요거를 그냥 지나치고 아까 말한 대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다네 라고 하니까 그 후순위 임차이니까 그렇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 매각 조건이라는 것은 판사가 특별하게 조건을 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아닌데 특별하게 건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다. 자, 선순위 임차인들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감. 그죠? 선순위 임차인은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있어요. 근데 다 받지 않아도 나가다. 아까 말소한다는 거 아니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특별매각 조건으로 이렇게 말소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택보증공사 즉 LH 전세 낄 때는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보험 들잖아. 보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H가 임차인한 대신에 전세금을 대주잖아요. 그러면 전세금을 LH가 임차인한테 대줘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그 임대차 계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LH는 이 돈을 띨 수가 있기 때문에 LH가 임차인한테 이 전세금에 대해서 보험을 들으라고 시키지, 보험 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선순위니까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세를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지가 이 보험으로 먼저 받아 나가버리고 그 돈을 LH에 줘버린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 매각 조건으로 특별히 뭐 그거 굳이 등기를 말소한다라고 달아놓은 겁니다. 등기 말소를. 그러니까 이제 겁먹지 말고 입찰하세요.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권 등기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 받을 때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죠. 왜? 돈을 다 받아야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지. 근데 지금 같이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선순위 임차인 뭐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보험 때문에 먼저 돈을 받으니까 이거를 특별히 말소하라라고 그 판사가 시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어쨌든 특별 매각 조건 자체가 우리한테 불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말소하라잖아. 그러니까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포기하고 말소하는 조건으로 된다. 이거죠. 특별 매각 조건은 즉 판사가 설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포기하고 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러고서 왜 선순위 임차인의 돈을 딱 띄워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하겠어요. 이런 거다. 네. 자.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크고 높을수록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뚜뚜뚜. 지금 그 세영 씨가 적은 거 등기는 말소하지만 보증금은 인수네요 라고 할 수는 없는 게 그 보험으로 먼저 받으면 점유할 권리가 없죠. 그리고 그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거죠. 이사를 나간 거지.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집은 비어 있는 거죠. 그게 70 노얄도 그랬는데 상당수의 그 아파트들이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다 돈 받고 나갔어요. LH 그 전세 그 뭐죠? 보증보험 들었다더라고. 그래서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보증금을 보험사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임차인들은 나갔어요. 우리가 경매가 그 사람들 나가고 1년 후에 우리가 낙찰받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선순위 임차인들이거든요. 그랬어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LH는 당연히 이 집에 대해서 어떤 그 돈을 내라 마라 할 권리는 없고요. 임차인 또한 LH한테 빌린 돈을 다 줬으니까 임차인이 또 비우고 나갔으니까 아까 말한 인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보증보험사가 있다. 이게 돈을 물어준 보증보험사는 이 집에 배당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사가 돈을 물어줬기 때문에 그 선순위 임차인이 다 받을 때까지 안 나갈 권리라는 건 선순위 임차인이 그 집에 살 때를 얘기하는 거지. 임차권 등기도 말소 안 시켜줘 버리거든. 근데 실제로 선순위 임차인은 그 임차인이 아니고 LH지. 그죠? 여러분들이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에 있는 주택 LH나 지방공사들은 그들이 임차인이고 임차인으로 보여지는 저 사람을 전입신고를 원용해서 쓰는 거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월간경매나 기타 등등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H는 실질적 임차인이죠. 그런데 그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원용해서 쓴다. 요거 모르는 분은 지금 적어보세요. 그거는 제가 월간경매에서도 제가 설명을 이미 해드렸잖아. 그래서 월간경매도 좀 잘 보고, 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설명을 하면은 이해를 하시나요?
네, 이거 해놨잖아. 주인법 2조 3항. 이게 카페에다도 제가 써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은 3조 2항이라고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주인법 3조에 2항이 있고 3조에 3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3조에 3항은 법인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차인일 때고요. 3조의 2항은 여기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뭐 그런 유들이죠. 무슨 LH니 뭐 좀 보증보험공사니 뭐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있는데, 특히 같은 근방 있었던 보증보험 회사들이 보증을 섰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경우에 그 통상 LH 전세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법인이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A라는 사람은 A의 전입신고를 활용해서 법인이 그 실질적으로 이 보호받는 방식이고, 어찌됐든 보증보험사는 이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뭐 돈 다 돌려받았으면은 임차인도 떴기 때문에 인수는 없습니다. 인수 없어요. 요거 충분히 이해됐죠? 세영 씨도. 자, 요거 깊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은 그 경매 성공 비법 11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면 제가 이제 답변해 주는 것도 하면서 한 30분 더 끌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뭐 쓰실 말 있으면 좀 기다려 볼까? 다 질문은 추가적으로 없죠, 여러분? 있다.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기다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를 LH가 가지고 있었고, 임차권 등기를 해서 당연히 LH가 나갈 테지만 LH 임차인이 다 배당 못 받는 선순위금을 물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LH가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아서 선순위 임차권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군요. 네.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이라고 있는 거예요, 세영씨. 그러니까 다시 세영씨 거 캡처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죠, 동기화하는데. 자, 보시면 세영씨가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권 등기를 LH가 가지고 있었고요. 임차권 등기를 해서 당연히 LH가 나갈 테지만 LH 임차인이 다 매당을 못 받는 선순위 금액을 물어주었습니다. 요게 일반적이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요게 일반적인데, 좀 전에 그 대환 씨가 적어주셨던 부분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특별 매각 조건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특별 매각 조건은 판사가 야 요렇게 해 라고 적은 거예요. 요렇게 요거 선순위 그 말소할 거고 임차권 등기 말소할 거야. 그러니까 인수 안 하는 조건이야. 자, 요렇게 판사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법보다 앞서 있는 거죠. 요거는 판사가 정한 거니까. 요렇게. 요게 그 세영씨 건이 일반적이고, 이게 정석, 이게 정답. 이게 이제 정답 일반론적인 거. 근데 요거는 특별한 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